1987년 이병철 창업주 사후 삼성그룹을 이어받은 사람은 장남도 차남도 아닌 셋째 아들 이건희였습니다. 윗사람 둘을 제치고 대한민국 최고 재벌 집단의 후계자로 정해진 건 이전 회장의 검증된 능력에 더해 삼성그룹 왕자의 난이 한몫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19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4년 폭로된 3분 폭리 사건에 이어 삼성의 이미지에 심각한 상처를 남긴 사카린 밀수 사건이 1966년에 터집니다. 이 때문에 이병철 회장의 둘째 아들 이창희 한국비료 상무가 6개월간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이병철 창업주는 회장직에서 일단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이 회장의 자리를 일단 대신했던 사람은 장남 이맹희였는데요. 이병철 창업주가 물러난 동안 주력 회사였던 제일제당과 제일모직의 실적이 악화되며 위기감이 높아지자 물러난 지 1년 반이 지난 1968년 2월 이병철 회장이 컴백합니다. 그런데 이듬해인 196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지내고 있던 청와대로 투서가 하나 날아듭니다. 바로 6개월 동안 감옥에 다녀왔던 이병철 창업주의 차남 이창희의 투서였는데요. 요지는 자신의 부친인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건데 국정원의 전신인 당시 중앙정보부가 뒤를 봐줬다는 의혹이 있는 마당에 동방예의지국에서 자기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자는 이 투서는 결국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개무시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병철 회장은 차남 이창희와 함께 연루된 정황이 있었던 장남 이맹희를 사실상 집안 포적에서 파버리게 됩니다. 한편 삼성이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홍역을 치르던 1966년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병철 창업주의 25살 셋째 아들 이건희는 삼성그룹에서 세우고 창립 3년 차를 맞이한 민영 방송사 TBC 동양방송 이사로 첫 출근을 시작합니다. 1979년까지 이사직을 맡았던 이건희 회장은 드라마와 예능 프로 경쟁력에서 KBS와 MBC를 압도하면서 동양방송을 시청률 1위 방송사로 만드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건희 회장이 애지중지 키워놓은 동양방송은 1980년 전두환 정권 초기 언론 통폐합 과정에서 한국방송공사로 헐값에 팔리며 지금의 KBS ETV가 됐습니다. 신문과 방송을 모두 가지려던 이병철 선대회장의 한쪽 날개가 꺾여버리긴 했지만 형들 속썩일 때 자신의 능력을 확실하게 증명한 이건희 동양방송 이사는 1979년 삼성그룹 부회장으로 이병철 회장이 폐암으로 별세한 1987년 삼성그룹의 2대 회장에 오르게 됩니다. 그 시기는 삼성의 반도체 사업은 계속해서 일본을 추격 중이었고 국내 가전시장에서는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와 더불어 삼성전자가 선두업체로 올라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의 눈에 삼성은 아직 삼류 기업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삼성 제품이 좋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AS를 잘해준다는 거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고장이 안 나는 제품을 만들면 되는데 고장이 잘 나니까 수리도 잘해줬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이건희 회장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삼성은 3만 명이 만들고 6천 명이 곧 실어 다니는 비효율적인 집단이다. 그러던 1993년 6월 4일 일본 도쿄 시내 한 호텔. 그는 후쿠다 다미오 삼성전자 고문으로부터 56장에 달하는 보고서 하나를 건네받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그것을 열심히 읽습니다. 훗날 후쿠다 보고서라 불리게 되는 이 문서엔 삼성전자의 허접한 디자인 기획을 비롯해 기업과 임직원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 들어있었고 이미 2년 전부터 3번이나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윗선에 보고되지 않고 중간에 짬됐다는 사실도 들통납니다. 거기에 더해 불량 세탁기 부품을 작업자가 커터칼로 대충 손봐서 조립하는 영상을 직접 보게 된 이건희 회장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리자마자 서울 비서실로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사장단과 임원 200여 명을 프랑크푸르트로 불러다가 호된 갈굼을 선사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란 말로 유명한 1993년 6월 7일
프랑크푸르트 신경영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4년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256메가 DRAM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고 같은 해 휴대전화 브랜드 애니콜을 내놓습니다. 2년 뒤인 1996년엔 세계 최초로 1기가 DRAM 개발까지 성공하며 반도체는 계속해서 세계 최초 타이틀을 이어갔지만 문제는 휴대전화였습니다. 모토로라를 비롯한 해외 기업에 비해 기술력은 모자라고 기능이 딸리는 것은 물론 10대 중 1대 이상이 불량품이란 사실을 전해들은 이건희 회장은 돈 받고 불량품을 팔았다는 사실에 또 한 번 깊은 분노를 느끼면서 생산을 맡았던 삼성전자 구미공장 운동장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수거한 불량 제품 15만 개를 때려 부수고 불지르는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일명 애니콜 화형식이란 행사를 치른 이듬해 1996년 삼성전자는 국내 휴대전화 시장에서 50%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처음으로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1987년 삼성그룹의 두 번째 회장 자리에 오르면서 삼성을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만들겠다던 45살 이건희의 약속. 설마 될까 싶었던 그의 말은 2000년대 들어 진짜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나 둘 터지면서 마냥 멋지고 좋게만 포장할 수 있었던 그의 행적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생겼던 오게티와도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들, 여기서는 확인된 팩트만 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